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학 성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요인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높은 수학 성적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수치화되어 있는 첫 성적을 받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첫 문자의 사용이 도입되면서 문자를 이용한 다양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이항을 한다거나 가로를 풀어나가거나 또는 약분 등등 약분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배우게 되죠. 이 과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거나 잦은 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시험 결과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했더라도 문제를 풀게 되면 풀이 과정 속 계산 실수로 인해서 답이 틀리게 됩니다. 당연히 성적의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주로 많이 하냐면 이항을 할 때 부호를 바꾸지 않고 이항을 한다거나 약분을 잘못하거나 또는 가로를 풀 때 잘못된 분배 법칙으로 부호의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 등등의 아주 다양한 사소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문자를 이용한 사칙 연산은 모든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연산 실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해력입니다. 수학에서 문해력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수학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운 후에 가장 마지막 파트에서 배우는 개념이 활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개념을 이해를 했고 여기서 개념을 이해할 때도 문해력에 뛰어난 학생 또는 이제 논리와도 연관이 있는데 수학 개념을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수학 개념에서 이런 용어들이 종종 사용이 되는데요. 임의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려면 문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훨씬 더 개념 이해도가 높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제 가정을 살펴보면 문제에서 제시된 서술 형태의 문제를 읽고 난 후 본인이 이해를 해서 식을 유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의 이해가 바로 문해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 이해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친구는 당연히 식을 써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 수학 점수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결국 수학도 잘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학에 흥미를 잃거나 놓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수포자를 없애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